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솔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복심.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정철 원장의 활동 폭이 그만큼 넓고 또 엄밀하고 또 의미가 있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양정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여권 전체,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그 정권 재창출, 또 포스트 문재인 만들기, 이런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그 양정철 원장이 오늘 3일 그 취임 후에 첫 번째 외부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형식은 이거죠. 그 민주당 싱크탱크입니다. 민주연구원,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있죠.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또 경기연구원, 이 연구단체들이, 싱크탱크 단체들이 만나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 거죠. 양정철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경기지사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은 겉으로는 싱크탱크들 간의 업무 협약이지만은 실제로 정치공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양정철 원장이 좌파 정권 재창출, 나아가서는 장기 집권 시나리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좌파, 그러니까 진보 정부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 이것을 위한 그 실행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양정철 원장이 갖는 여권 안에서 갖는 어떤 파워 때문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양정철 원장 2년 동안 권력에서 좀 멀어져 있는 듯이 이렇게 보이다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나타나서 엄청난 파워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단독으로 만났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4시간 20분 동안 MBC 여기자와 함께 무슨 밀담을 나눴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지 아직까지도 궁금증은 풀어지지 않고 한국당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본인이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부원장을 5명을 쭉 뒀는데, 그 중에서는 국회의원도 3명이나 뒀습니다. 막강하죠. 또 그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휘하에 뒀고요.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파워를 가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모으는 건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합니다. 총선의 병참기지라고도 이야기하고, 민주연구원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본인이 총선 디자인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는 포스트 문재인 줄 세우기, 이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좌파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8일이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때 그 강화문, 제대보는 강화문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죠. 김호준 씨가 사회를 보고 양정철, 또 유시민 이렇게 패널로 나왔었는데, 양정철 원장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시민, 조국 이 두 분이 자기 대선 주자 대열에 가세하면은 다음 대선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나. 누가 안심이 될지는 국민들의 안심이 될지 본인들의 안심이 될지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겠지만은 특히 유시민에 대해서,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다. 젊어서 소년급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벼슬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기 대선에 나가라 이렇게 계속 부추겼죠. 그러니까는 유시민 이사장이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말도 바꾸곤 했지만 어쨌든 자락을 쫙 깔아놨죠. 조국 민정수석까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친문이죠. 친문재인입니다. 친문재인 일단 2명을 딱 자락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양정철 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박원순, 이재명이죠. 근데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은 비문재인입니다. 비주류죠. 근데 양정철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두 사람을 왜 만나고 접촉을 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완전히 친문에 대해서 절대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각을 세우지 않고 좀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국당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친문에게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거죠. 자, 박원순 시장은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는 또 좀 다릅니다. 다른 의미에서 양정철 원장이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친형의 강제 입원 혐의나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날개를 달았죠. 날개를 달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문 쪽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정철 원장은 일단은 차기 대선에서 친문 주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그 대상자가 뭐 조국이든 유시민이든 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든 노력을 하겠지만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2022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친문계의 적자들이 부상할 것이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를 해서 또 비문 유력 주자에게 이렇게 좀 자락을 좀 깔아놓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친문 쪽이 나중에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친문 쪽이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할 테니 일종의 충성 명세를 받는 그런 상황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 양정철 원장이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2022년 대선만을 겨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계속했죠.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100년 장기 집권론, 이런 이야기들이 여권 안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이 워낙 힘을 못 쓰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었죠. 그래서 가령 2017년 조기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도 박근혜 정부 실패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았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서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일단 15년을 로테이션 하자. 그래서 나이 순으로 제일 나이 많은 문재인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원순, 안희정, 이런 식으로 이런 순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안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명 거론되는 사람들, 유시민이든 조국이든 아직 두 사람은 정치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또는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여러 명의 후보들을 띄워놓고 순차적으로 집권을 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는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착착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은 때는 당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총선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진보 진영의 세력을 넓히고 계속 장기 집권을 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양정철 원장이 두 사람을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박원순.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은 한교안 대표 체제가 정착이 돼가고 있지만은 아직 총선 채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은 또 정치판이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